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. 요즘 김장철이라 그런지 김장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보이는데 제가 겪은 특이한 경험을 한번 써봅니다. 얼마 전에 시댁에서 김장을 한다기에 저는 하루 전날 내려가서 어머니랑 무채를 써는 것부터 도왔습니다. 신랑은 출장 중이라서 저 혼자만 갔습니다. 그날 정말 추웠는데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미 배추를 다 절여 놓으시고 파, 양파 등등 다 썰어 두셔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양파, 파 썰며 눈물 흘리는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시부모님이 자그마하게 농과 밭을 일구시는데 대부분 자식들 주려고 농사 지으시는 거라 김치 담은 거 가져간다든지 채소나 쌀 가져가면 돈을 좀 드립니다. 그거 팔면 두 분 생활하시는 데는 지장 없으실 텐데 안 파시고 꼭 자식들한테 올려보내시거나 하시더라고요. 덕분에 저희는 싱싱한 채소 실컷 먹을 수 있으니 좋지만 항상 죄송하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는 결혼 전이고 친정하고 날이 겹쳐서 못 갔지만 이번에는 시댁이 좀 더 빨리 김장을 해서 미리 내려갔습니다. 아주버님네 식구들도 미리 다 오셔서 형님하고 같이 무채를 썰었습니다. 형님하고 평소에 의지하고 잘 지내서 분위기도 좋고 즐거웠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만 김장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신우가 한 명 있는데 신우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더라고요. 오신다는 말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저희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 슬쩍 눈치챘지만 김치 담는데 뭐 문제 있을 게 있겠냐 싶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신우네 시어머니가 우리 형님 일하는데 딴지를 거시더라고요. 아니 그렇게 손이 들여서 오늘 안으로 다 할 수 있겠어. 칼질이 그게 뭐야? 살림하는 사람 맞아?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인가 싶어 제 손이 후덜덜 거리더라고요. 우리 시부모님도 형님한테 안 그러시는데 저 할머니가 뭔데 저러나 싶어 제 기분이 팍 상했는데 형님이 재치있게 상황 무마를 하셨습니다. 그때부터 제가 기분이 슬슬 안 좋아서 신우 시어머니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 할머니 진짜 경우가 없는 거예요. 말로는 김치 공장을 차려도 될 것 같은데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고 또 잠깐 보였다 사라지고 이러길래 다른 일을 하시나 했더니 거실에 따뜻하게 누워 계시다가 누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허리야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대 그러시는 겁니다. 육안으로 봐도 70대 할머니 같아 보여서 할머니가 무슨 김장을 하시겠어 날도 이렇게 추운데 이런 날 나와서 일하시다 병나면 그게 더 큰 사단이지 그냥 누워 계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끼리 밖에 나가서 김장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김장 많이 해본 게 처음입니다. 400포기를 담았는데 해도 끝이 없어서 내년이 벌써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 원래 김장 이렇게 많이 하세요? 그랬더니 신우네 시어머니까지 넉넉히 드리려고 배추 많이 했더니 좀 많지? 내년에는 100포기 줄여야겠다. 이번에 좀 많이 하기는 했다. 그러셨습니다. 저희 아버님까지 나오셔서 같이 김장하시는데 나이대는 양가가 비슷하시거든요. 그런데 신우네 시어머니는 앉아서 먹고 누워있고 상전이 따로 없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밖에서 일하시고 진짜 기분 별로였습니다. 신우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몇 번 유산되더니 이제는 아예 소식도 없어서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고 신우네 시댁에도 되게 죄송해 하십니다. 아이를 안 낳을 것도 아니고 낳으려고 부부가 생각하는데 아이가 없으면 시집간 여자가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건 죄송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제일 힘들고 괴로운 건 신우일 텐데 그런 친정 엄마를 보는 것 또한 가슴이 미어질 것 같거든요. 하지만 신우 남편이 세상 천지에 저런 자상하고 양반 같은 남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신우와 저희 시부모님께 잘하십니다. 신우가 밥대를 놓쳐 밥 못 먹고 있으면 거기까지 밥을 사들고 찾아가는 분이시라 시부모님은 물론 저희도 되게 좋게 보고 잘 따릅니다. 그래서 때로는 저렇게 둘이 좋은데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도 그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신우는 아이를 무척 원합니다.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신우의 시댁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. 동네 아주머니들이 김장을 도와주시는데 이 할머니가 나오셔서 김장을 먹음직스럽게 담지 못한다고 아주머니를 타박하십니다.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 아주머니가 쳐다도 안 보고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바로 깨갱해서 방으로 들어가시고
김장 다 담고 뒤처리하고 있으니까 나오셔서 저기도 깨끗이 하고 또 저기도 깨끗이 하라고 손가락으로 지시하셨습니다. 김치 나눠 담는데 자기네 것이 적어 보였는지 신우한테 그거 담아서 누가 먹냐? 더 담아라 이러시고 마트에서 사면 비싸다면서 밭에 있는 물을 다 뽑아가지고 그 무는 누가 뽑았을까요? 당연히 저희가 뽑았습니다. 거기까지만 했으면 정말 다행입니다. 신우 남편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아들에게 여동생한테 김치 준다고 전화하라고 했습니다.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임신 6개월인데 그 집 딸내미 줄 김치까지 담은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희 아버님께서 날도 추운데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는 거 두 분 다 허리디스크 있으신데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안 들어가고 끝까지 김장했습니다. 그리고 신우도 그렇고 신우 남편 저희 형님, 아주버님 모두 코가 빨개지도록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. 식구들끼리 하니까 재미도 있고 해서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했는데 남의 집에 그렇게 퍼다 줄 거였으면 그냥 들어가 쉴 걸 그랬나 봅니다. 임신했다는 핑계로 들어가 쉬는 건 혼날 일이 아닌 건 아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그 할머니랑 둘이 있는 게 더 싫었습니다. 그 할머니가 창문 앞에 서서 김치 담는 거 보며 우리 아들은 저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못하는데 장가와서 저거라고 있으니 하는 소리 듣고 완전 경악했습니다. 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아들이 먼저 보이는 거 저도 잘합니다. 하지만 그 옆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힘들겠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계속 아이고 안쓰러워 죽겠네. 제가 저걸 어떻게 해 글쎄 라고 하는데 진짜 짜증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나왔습니다. 그렇다고 저희 신우가 당하고만 사는 성격은 아닙니다. 성격 자체가 남자 같아서 아닌 건 아니라고 앞에서 내지르고 뒤끝 없이 딱 끝내는 스타일이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데 자기네 시어머니가 동네 아줌마한테 뭐라 그러고 김치 더 담으라고 그러고 밭에서 뭐 좀 뽑아오라 그러고 하니까 저희 신우가 그랬습니다. 우리 어머니는 제발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네. 어머니가 직접 손에 흙, 고춧가루 바를 거 아니시면 그냥 좀 계세요. 어머니가 가져가실 거 우리 집 식구들이 다 해주잖아요. 그럼 그냥 해주는 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겠어요. 어머니 그냥 계셔도 내가 다 챙겨서 해드리잖아요. 물론 화내면서 말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화통하게 말했죠. 원래 스타일이 그럽니다. 그렇게 말하니까 또 조용하게 계시더라고요. 저희 신우니까 저렇게 넘기지. 저 같으면 진짜 속병 나서 신랑하고 못 산다고 이혼하자는 소리 나올 것 같았습니다. 그 할머니가 김치며 채소며 휩쓸고 가니까 집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.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김치에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으시는데 그 할머니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 빨개야 맛있다고 팍팍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럼 고춧가루 직접 사오시던지. 하루를 그렇게 신경 쓰며 시달렸더니 힘이 다 빠져서 그날 신랑한테 다 말했습니다. 신우네 시어머니 그런 스타일인 거 알았냐고. 신우가 시어머니 말 맞받아 치는 게 세니까 저 정도지. 신우가 맨날 깨갱깨갱 했으면 못 살겠다는 소리 100번도 더 나왔을 것 같다고 어머님, 아버님 신경 많이 쓰시던데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두 집안 사이에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잘 좀 말해보라고. 김치를 이렇게나 많이 가져갔는데 돈이나 주고 갔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20만 원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. 김장 담은 거 못해도 100포기 이상은 가져갔을 텐데 꼴랑 20만 원이랍니다. 진짜 이건 사람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화가 나더라고요. 절인 배추 몇 포기만 사도 20만 원이 넘을 텐데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김치 담은 것도 종류별로 다 몇 통씩 가져가고선 20만 원이 뭡니까? 이번에 재미 붙이셔서 내년에 또 온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. 신랑이 신우한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겠다는 시어머니를 못 가게 하는 신우 입장도 참 난처할 것 같기는 합니다. 하지만 그 할머니 김장 다시는 안 해주고 싶습니다.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. 날씨 추워지니 올해도 실내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김장 배추가 무섭습니다. 결혼할 때 다른 혼수에 대해선 그다지 말없던 시어머니, 딴 건 모르겠고 김치냉장고는 꼭 있어야 한다고 어찌나 성화를 대고 들들 볶아대서 별 필요를 못 느끼고 무시하려던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메이커의 김치냉장고를 사게 됐습니다. 그러고 나서 김장 때마다 시댁에 불려 내려가서
3박 4일씩 동안 종로를 탄 게 벌써 4년째입니다. 배추 다듬어서 소금 간하는데 하루, 배추 씻어서 물 빼느라 또 하루, 김치 담느라 하루. 담은 김치 서울까지 실어서 날라주고 신우인해주고 저희 집에 갖다 놓느라 하루. 매년 이렇게 11월 평일에 나흘씩 남편도 없이 시댁에 내려갔다 옵니다. 김치 쏙 넣어달라고 부르는 분들 때 되면 밥 해먹이고, 혹시 시아버지랑 시할머니 집에 계시면 역시 식사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다 차려가면서 하는 김장. 물론 뒷설거지와 정리는 다 제 일입니다. 피곤할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그 체력이 놀라울 뿐입니다. 게다가 남편 없이 저 혼자 내려가는데 맨날 중간에서 시어머니가 이상한 얘기하시면 커트해주시는 시아버지도 일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자리를 피하시고, 시어머니는 둘만 남으니 기회는 이때다 싶으신 건지 남편하고 같이 갈 때는 안 하는 이상한 말과 행동을 일삼으십니다. 가뜩이나 안 하던 일하느라 안 그래도 힘든 저는 더욱 괴롭습니다.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가면 제 앞에는 항상 20개가 넘는 김치통 씻기와 대형 김치냉장고 청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먹을 거 없는 옛날도 아니고 시아버지 수입도 우리보다 좋으셔서 반찬 사드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김장은 왜 그리 많이 하는지. 백포기는 기본이고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마음껏 뽑아가라고 했다고 또 뽑아오시고, 항상 김장 때 내려가면 거실에 배추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. 작년에도 제가 좀 걱정스러운 나머지 시댁에 내려가기 전에 이번엔 좀 적게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전화했더니 시어머니는 많이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또 200포기 정도 됐습니다. 시누이한테 들어서 이미 몇 포기인지 다 알고 있었고, 엄마가 너 놀란다고 절대 포기수 제대로 알리지 말라 했다는 얘기까지 듣고 난 후였습니다.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. 그래놓고 저 내려가니까 심란하냐? 라고 하면서 제 눈치를 슬슬 보시더라고요. 결혼 첫 해는 시댁 근처에 살아서 김장 도와주던 신우도 남편 직장 따라 서울로 올라오고, 신우는 아들 둘 키우느라고 힘들다면서 집에 있으라 하고, 같은 서울인 저만 내려와서 김장 도우라고 했습니다. 사실 신우가 안 오니까 더 편한 점도 있습니다. 그 집 아들 둘이 사고뭉치들이라 김장 때 있으면 신우가 일 돕는 것보다 애들 정신없게 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더 많습니다. 시댁 식구 시할머니, 시누이 등을 포함해서 세 집이 김치를 나눠야 하니까 어느 정도 많은 건 감수하겠지만 맨날 김치가 남아돌아 작은 집 등등에 퍼주고, 저 역시나 남아서 김장철이 다가오면 작년 김치 처리하느라 골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. 신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신우 역시 그 다음 김장철까지 작년 김치 다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. 저 등골 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왜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당신도 김장하고 나면 며칠 끙끙 앓는 것 같더만. 제가 전화해서 몸 괜찮으시냐고 하면 곧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쌩쌩하다 하면서 안 아픈 척 한답니다. 제가 김장해서 아프다고 하면 생색낸다고 타박합니다. 한 번은 김장하고 정말 힘들어서 얘기했더니 듣기 싫은 소리 하길래 그 후로는 저도 아프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. 그래놓고 한 번은 제가 김장 이렇게 많이 해서 그 다음 김장 전까지 다 드시긴 하세요? 라고 했더니 당신은 김치를 좋아해서 다 먹는다고 했습니다. 거짓말 할 걸 하셔야지. 김장 직전에 김치 남아서 막 퍼주는 거 내가 본 것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. 그렇게 김장을 많이 하면서도 봄 되면 또 김치 담고 총각김치, 갓김치, 물김치, 백김치에 올해는 제가 좋아한다고 고들빼기까지 담을 예정이랍니다. 누가 담아달랬나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당신이 담근 김치만 최고고 당신 자식들은 자기가 만든 김치 아니면 밥 굽는 줄 아는데 정말 저 환장하겠습니다. 한 번은 하도 당신이 담은 김치가 최고로 맛있다며 자랑하길래 꼴 보기 싫어서 저는 이 집 김치는 이래서 맛있고 저 집 김치는 저래서 맛있던데 어머니는 어머니 김치만 드시나 보네요. 맛있어도 계속 먹으면 물리지 않나요? 라고 했더니 저더러 맛을 몰라서 그렇다면서 김치 쏙 넣어주러 오신 동네 친구분이 며느님 이리 와서 간 좀 봐주세요 하면서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저를 부르니까 저희 시어머니 중간에서 딱 자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쟤는 맛을 몰라 하면서 김치 맛도 안 보여주더라고요. 감히 며느리 주제에 당신 김치 칭찬 안 하니까 열받은 모양입니다. 정말 유치하십니다.
한 번은 김치 쏙 넣어주러 오신 친구분이 저더러 누구냐고 하니 우리 며느리야 라고 하니 며느리가 서울 산다더니 김장하러 내려왔어요? 라고 물으셨습니다. 시어머니는 내가 불러내렸지 김치 담는 거 보고 배우라고 하니까 그 친구분께서 깜짝 놀라더니 아니 김장한다고 서울에서 며느리를 불러내렸다고? 웬만하면 그냥 담아서 올려 보내주지. 그렇게 안 봤는데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하시네. 라고 하셨습니다. 그 말 한마디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. 말은 김치 담는 거 가르치려고 불렀다면서 김장할 때 김장과 관계없는 집안일을 이것저것 하도 시켜대는 바람에 한쪽 구석 싱크대에 박혀 설거지며 잡일 하느라 바빠서 정작 양념 버무리고 김치 속 넣는 건 제대로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. 매년 시아버지께서 김장 끝나고 나면 몸 아프다고 절절매면서 욕심 부리고 뭘 그렇게 많이 해? 라고 화내시면서 김장 좀 줄이라고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. 다른 거는 어지간히 검소하고 낭비 안 하는 분이 왜 김치에는 그렇게 낭비를 하고 사는지 참 이해 불가입니다. 김장철 다가와서 아직 김치 많이 있어요 하면 다 버리든지 누구 주고 새 김치 가져다가 먹으라는데 그 김치는 당신 혼자 담으시는지요? 혹시 저 같은 고민하는 분이 계실까요?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